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술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술일주가 간여지동 토잖아요. 기본적으로 간여지동 하면 고집이 세다, 주관이 강하다, 뚝심이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을 하죠. 근데 이 무술이라는 자체가 산 넘어 산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술토라는 것은 이 추수가 완전히 끝난 또는 해가 완전히 진 고요한 산이죠. 그래서 아주 깊은 산 중에 들어앉아서 이게 하계살에 해당되니까 종교, 고독, 예술, 철학, 맹상, 기도 뭐 이런 거 하는 모습의 의미죠. 그래서 되게 이 무술일주 분들이 이런 예술인이나 철학인 이런 계통, 종교 이런 계통에서 좀 대성하는 분들이 많은 그런 일주죠. 근데 무술일주 자체가 또 개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좀 대장을 하고 넘 밑에 좀 서기가 힘든 그죠? 그런 카리스마, 고요하지만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대개 이 무술일주 중에서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고독을 못 견뎌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되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는 좀 도인적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더 많죠. 우리가 이 술토라는 자체가 이 화를 임묘시키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화라는 것은 우리 생명 현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만히 이렇게 개가, 그죠? 우리 소중한 것을 지키듯이 지키는 기운. 그래서 무술일은 고요하게 창을 들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이 무술의 기운으로 보죠. 그래서 지키는 일도 좋죠. 이렇게 경비업이라든지, 그죠? 경호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뭐 지키는 쪽도 상당히 좋습니다. 경찰, 뭐 검찰 이런 거죠. 자, 뭐 그런 그렇고 여기 보면 이분은 이렇게 4월에 무술일주입니다. 4월이라 하면 지금 여름이 입하소만이 되어서 지금 막 빛이 강하게 들어와서 여름이 시작하는 계절이죠. 거기에 정사월이 되면 이 화기가 상당히 힘이 있다 봅니다. 그러면서 연월이 사오미 하국을 짜았죠. 이렇게. 그러면 화에 해당되는 인성. 인성은 뭡니까? 공부, 학면, 학문, 윗사람. 그럼 이것을 해석하면 뭡니까? 윗사람의 도움이 많다. 윗사람의 관여가 많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각이 많다. 생각으로서 화니까. 화는 뭡니까? 퍼져나가죠. 상상력이 뛰어나다. 또 화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좀 이렇게 변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있게 잡념이 좀 많은 그런 모습도 있다. 또는 화는 치열한 기운이 있으니까 생각을 치열하게 한다. 또는 생각이 따뜻하다, 열정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화의 인성이 강한 형태의 사주죠. 그런 사회를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주를 인성격이다. 이게 편일이지만 정인이 떠서 이 정인격이 되는 거죠. 정인은 뭡니까? 내가 장자인, 내가 모든 사랑을 독차지해야 하는 안정된 정이 많은, 인정 많은, 그죠? 학문에, 공부에, 사상에 관심이 많은, 수용 능력이 뛰어난 여러 해석을 하죠. 그러나 이제 정인격의 사주입니다. 근데 이 무술이 되다 보니까 이 인성, 월에 있는 인성과 사술 기문을 딱 짜버립니다. 이리 되면 대개는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윗사람하고 관계에서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좀 이렇게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죠. 대개 이를 보면. 또는 이렇게 사술 기문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세상이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철학 등이 약간 특이하다, 톡톡하다, 유니크하다. 그죠? 뭐 나쁘게 말하면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사오화라는 이 화를 술토라는 자기 일지에다 임묘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성을 임묘시키려고 한다. 종교, 사상, 서성 등을 임묘시키려고 한다. 임묘시킨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보호한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무시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문의 기운이 가지고 있으면 좀 윗사람의 충고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성향도 가집니다. 잘 발현되면 이런저런 학문, 이런저런 사상을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숙성시켜서 가만히 이렇게, 이게 도서관이라는 글자도 되거든요. 영화관 도서관. 내가 그 중에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딱 지킨다는 좋은 의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문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긴장감과 스트레스로서 부모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상 철학 면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이론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주의 특징이 화토가 너무 강해요. 그죠? 화토가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름에 화토가 강하다 보니까 수가 부족합니다. 근데 수가 이렇게 천간에 딱 떴잖아요. 그럼 얘가 조우적으로 엄청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인성이 요 재와 정임합을 딱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리 되면 이 기문이 있으면서 이렇게 재와 딱 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재에 집착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제냐 편제냐에 대해서 성향이 조금 다른데 이는 편제와 합을 했죠. 편제라는 것은 뭡니까? 좀 유동성이 있는 변화가 많은, 그죠? 나쁘게 말하면 불안한, 좋게 말하면 아주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말하자면 이게 완전 오아시스 같은 거죠. 그것과 합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대개 이런 사람들은 인성을 받아들여서 그 학문 쪽으로 공부, 사상, 철학, 종교 쪽으로 가는 화토 중탁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분들이 위대한 철학자나 종교인이 될 수 있는, 또는 상담가로도 상당히 좋죠. 여러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거기에 그것을 내가 또 독특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재에 합을 하다 보니까 재에 집착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재에 집착한다는 성향이 좋게 말하면 내가 이 생각하는 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지식과 정보와 이 사상 철학이 현실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남자가 되기 때문에 이성에, 여성에 집착한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관사주 아닙니까? 관이 없어. 관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통제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통제는 약하고 내가 받고 싶은 마음만 많고 그 욕망을 그럼 따르는 거죠. 거기에 재까지 합의대가 있어. 이 재는 내가 꼭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집착하는 성향을 기분과 더불어서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 재를 살려주는 식상이 없어요. 이 식신생재가 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물이라면 이 물의 원천인 샘이 솟는 샘이 있어야 되는데 샘이 없어요. 그냥 물만 덩그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든지 고갈될 수 있는 물이다라는 의미와, 이 물을 재창조해서 내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개발을 안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냥 소모품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분이 임진년은 임수라는 편제가 뜨면서 인성과 합을 하고, 진토라는 것이 진술충을 하면서 내 가정궁을 딱 때립니다. 그러면서 진토라는 것이 수의 인묘지죠. 그래서 이 재를 인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분이 바람피다가 들켜가지고 파혼당해요. 이분이 이제 이성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 버렸죠. 이 숨어 있으면 그것을 남들이 잘 모르는데, 이렇게 드러난 것은, 특히 편재성으로 드러난 것은 저 사람 끼가 좀 있다, 이런 걸 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연월에 있으면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성관계가 좀 복잡하고 특히 이렇게 사술 기문이 있다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무술의 개강 성질의 이 하통 중탁의 사주로서, 간여지동 사주로서 이 독선, 내만이 옳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면서 무관 사주니까 직장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자체가. 원래 이런 사주는 이 하토 중탁의 사주로서 인성을 쓰는, 특히 기문의 독특한 유니크한 하토 중탁의 사주이기 때문에
종교인 사주입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상담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상당히 좋은 사주죠. 근데 이분의 진로가 이제 그렇게 가지 못하고 운이 이제 식신생재운으로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직장 생활 하는데 운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인성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식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관 사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죠? 그러면서 직장을 바꾸게 되고, 하지만 또 식상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일을 또 해요. 그럼 그 일은 자꾸 하는데 특별하게 쌓이는 건 없고 계속 변화가 생기고, 더군다나 이렇게 이 재라는 것에 합묘돼서 기문이 딱 붙었기 때문에 이런 이성에 집착하는, 그죠?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활에 있어서 좀 고생을 하는, 대개 이런 사주는 그때 잠깐 이성을 만날 때는 잠깐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그것이 다시 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개 이런 인체와 이렇게 기문이 걸려 있으면 약간 그런 변태적인 기질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업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죠? 이분이 이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럴 때 있어서 이분이 이 평생에 이 세물을 어떻게 팔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분의 이렇게 감정이 타오르는 이런 인성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위파사나나 그런 명상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평생 이런 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런 이성 문제로 인해서 항상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울러서 여자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의 부인이 된다면 이 부인은 천극, 지극 이런 것도 일종의 천라지망입니다. 이 하늘과 땅에 갇혀가지고 요 임수가 도망을 가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아야 하는, 좋게 말하면 썰모가 많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부인이 수기, 금기나 수기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배우자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견디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 진술충을 뛰는 때에 살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분을 하고 이혼을 해준 것은 뭡니까? 그분을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이분의 이 하토에 종교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상가가 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년에 그런 뭐 불행이라면 불행이고 아프면 아픔이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공부를 통해 가지고 위대한 철학자, 우리 초반에 다 누구나 그죠? 철이 없을 때는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분이 대철학자가 되게끔 그런 마음 공부, 정신 공부를 해서 큰 스승이 되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토중탁의 사주 무술일주, 대철학자가 될 수 있었는데 순간의 유혹을 잘 견디지 못해가지고 현실에 있어서 약간 스텝이 꼬이고 있는 무술일주 사주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